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선생님하고 2.2 마찰력의 두 번째 시간으로 운동 마찰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정지 마찰력이 뭐고 운동 마찰력이 뭔지에 대한 건 이미 배웠는데요. 오늘은 이제 운동 마찰력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를 진행해 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운동 마찰력은 정지 마찰력과 좀 다른 중요한 성질이 하나 있는데요. 정지 마찰력은 항상 외력과 같은 크기이면서 외력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성질이 있었는데, 운동 마찰력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면 얘가 외력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심지어 크기가 외력이 0이더라도 일정한 크기로 작용하는 힘입니다. 즉, 그 얘기는 운동 마찰력의 크기는 외력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즉, 외력의 방향과도 무관할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외력의 방향과 상관없이 이제 운동 마찰력의 방향이 결정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의 방향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운동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운동 방향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FK라고 하는 운동 마찰력을 결정하는 게, 앞에서 여러분들이 정지 마찰력을 얘기할 때도 했지만 역시나 수직 항력에 의해 비례하는 값을 갖고요. 이때 그 비례 계수를 뮤K라고 하는 운동 마찰 계수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뮤K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운동 마찰 계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운동 마찰 계수라고 하는 것은 역시나 뭐에 의해서 결정되는 성질이냐면 마찰면의 성질에 따라서 결정되는 계수값이다. 무차원의 상수값이다 라는 거를 알고 있으면 되고요. 중요한 사실 하나가 항상 어떤 방향으로 작용하는 거냐면 운동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운동 속도의 반대 방향이다라는 거 기억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그걸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예제 상황들이 뭔지를 몇 개 좀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예제를 보면 20m/s의 속도로 달리던 자동차가 브레이크를 밟아서 80m의 제동거리를 진행 후 정지합니다. 사실은 이 제동거리가 굉장히 길죠. 그래서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제동거리는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 제동거리는 사실 내가 제동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운동 마찰 계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미끄러지면서 이게 가는 거기 때문에 바퀴가 회전을 정지한다 그래서 이게 바로 정지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찰 계수가 크지 않으면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얘네들의 제동거리가 자동차 질량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질량을 주지 않은 것 뿐이고요. 자, 공식을 한번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볼 건데, 우리가 얘네들이 결국은 등가속도 운동을 해가지고 제동을 하는 거니까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구해야 될 건 얘가 EAX라고 하는 거리를 진행하는데, 이걸 평균속도 문제로 풉시다. 여러분들 이거보다. 자, 이게 20m/s의 초기 속도로 출발해서 나중에 V'이 0까지 등가속도 운동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얘한테 받는 유일한 알짜 힘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유일한 알짜 힘이 FK라고 하는 운동 마찰력, 일정한 크기의 힘이니까 F는 MA를 생각했을 때 일정한 크기의 힘이 작용하면 가속도도 일정할 거고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등가속도 운동 공식 중에서 우리가 평균 속도를 이용한 등가속도 운동 4공식 배웠죠? 그래서 그 공식을 생각해 보면 20에서 0으로 줄어들 때까지의 평균 속도는 그것의 중간값인 10인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V바가 10이면 결국은 얘가 얼마만큼의 시간 동안 이동해야 되냐면 8초 동안의 시간 동안 이동해야만 곱해가지고 우리가 뭐가 나오냐면 80m라고 하는 값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제 8초 동안 이동했을 때 20m/s의 속도가 감속되는 거니까 결국은 가속도가 얼마인 거냐면 2.5m/s 제곱인 걸 딱 봐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결국 여기서 이제 가속도가 얼마인 걸 알 수 있냐면 마이너스 2.5m/s 제곱씩 1초당 2.5m/s 제곱씩 감속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구하기 위해서 이제 운동 마찰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가속도를 만들어내는가 하는 건데, 자, 운동 마찰력이라고 하는 것이
물체에 작용하는 유일한 알짜 힘이니까 F는 ma라고 하는 등가속도 운동 방정식을 세워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FK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주어진다고 방금 전에 설명했냐면 µK의 n이다 라고 얘기했고 n이 mg에 해당하는 값이니까 µK mg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면 양변에서 얘들아 m을 날리게 되면은 가속도의 크기가 얼마가 되냐라고 물어보면 그 가속도의 크기가 µkg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거고, 엄밀하게 말해서는 이 µk의 방향이 마이너스의 방향이니까 당연히 가속도의 방향도 마이너스다 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만, 여기서는 이제 크기만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다가 이제 2.5를 집어넣어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이 얼마인 걸 알 수 있냐면 µk가 0.25라고 하는 값을 갖는 무차원의 계수값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우리 두 번째 예제 하나 볼게요. 이 예제는 조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마찰이 없는 빙판이 있고 거기에 2kg의 나무 판자 그리고 그 위에 1kg의 물체가 놓여져 있네요. 자, 그리고 정지 마찰 계수와 운동 마찰 계수를 다 줬는데 하나는 이제 실제 문제에 쓰이는 값은 아닙니다만 이게 정지냐 운동이냐를 판단하기 위해서 준 값입니다. 그러면 이제 1kg의 물체에다 10N을 잡아당겼을 때 도대체 이 녀석이 나무 판자에 대해서 정지하는지 운동하는지를 먼저 체킹해 봐야 되는데, 그건 뭘 보고 판단하냐? 임계치를 보고 판단해야 되죠. 그 임계치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정지 마찰 계수에다가 수직 항력을 곱한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 외력이 크냐 작냐를 판단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외력의 크기가 10N인데 최대 정지 마찰력을 생각해 봤을 때, 자, 최대 정지 마찰력은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얘기했냐면 이 녀석이 뮤S의 n에 의해서 mg에 의해서 결정될 건데, 이 m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m1이냐 mg냐 하는 건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수직 항력은 누구를 떠받치는 힘이냐면 이 m1이라고 하는 질량 1kg짜리를 떠받치는 힘이 얘네 둘 사이에 주고받는 수직 항력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수직 항력이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당연히 M1 지어야 될 거다, 1kg 지어야 될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다가 M에다가 1을 대입하고 G에다가 10을 대입했을 때, 그리고 뮤S에다 0.6을 대입했을 때 6N임을 알 수 있는데, 이 6N보다 누가 크다라는 걸 알 수 있냐면 외력이 더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결국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이다라는 거냐면 운동 상황이다라는 것부터 판단해야 됩니다. 누구에 대해서 운동하는 거냐면 판자에 대해서도 운동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판자, 상자 따로 논다는 얘기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결국은 둘이 다른 가속도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두 물체의 가속도를 각각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편의상 선생님이 1kg 물체를 1, 2kg 물체를 2로 정의했을 때 1번에 대한 운동 방정식과 2번에 대한 운동 방정식을 각각 우리가 세울 수가 있을 건데, 1번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M1을 A1으로 가속시킬 거고 2번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M2를 A2로 가속시킬 거니까 각각 A1, A2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방정식을 생각해 보면 10N이라고 하는 힘에다가 얼마를 빼주면 되냐면 마찰력을 빼줘야 되는데, 운동할 때 작용하는 마찰력은 무조건 무슨 힘이냐면 운동 마찰력입니다. 정지 마찰력이 아니에요, 더 이상.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 운동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운동 마찰력이 작용할 거고, 운동하는 마찰력, 운동 마찰력의 반작용으로 아래쪽에 나무 판자에도 역시 운동 마찰력이 작용해야 될 건데, 이게 10에서 빼준 값이 결국은 1kg이라는 물체를 A1으로 가속시킬 거고, 여기서는 FK라고 하는 유일한 힘이 2kg 물체를 A2로 가속시키는 유일한 힘이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FK를 결정하는 일만 남았는데, FK 구하는 건 쉽죠. 공식이 있잖아요. µK 곱하기 M1G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건데, 이게 가만히 보면은 얼마인 걸 알 수 있냐면 0.4인 걸 알 수 있죠. 왜냐하면 개수가 0.6이 아니고 0.4로 바뀌었으니까요. 그러면 여기다가 4를 집어넣고
여기다가 4를 집어넣어서 A1과 A2를 금방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A1은 얼마가 될 거라는 거냐면 6m/s 제곱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 A2는 얼마냐면 2m/s 제곱으로 두 개의 가속도가 따로 논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두 개의 가속도를 각각 구해낼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통해서 운동 마찰력의 성질이 어떤 성질을 가지는지, 특히나 운동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라는 거, 일정한 힘이라는 거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자, 오늘은 선생님하고 운동 마찰력에 대한 걸 공부해 봤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물체의 개에서 여러분들이 물체를 시스템으로 접근했을 때 얼마나 이제 편하게 문제 상황을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공부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자,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 항상 열심히 공부하시는 여러분들 응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